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22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인상되니까 거래량도 줄고 금매도 많이 낮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많이 진짜 줄었을까요? 우선 금리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년도 초에 0.5%이던 기준금리는 21년도 8월부터 0.75%로 올라갔고 22년도 4월에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에 맞춰서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갔죠. 21년 초에 대출금리 평균이 2.7%였는데 현재는 한 3.5% 정도가 되었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리는 분명히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은 다른 변수들도 있잖아요. 금리가 100% 변수인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다른 거 변수 한번 보시면 시중에 통화량도 많이 늘고 있어요. 21년도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30조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21년도 11월 달에는 통화량이 50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네, 통화량의 증가는 금리 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상승기인 이때 22년도 1분기 4월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현황은 어땠을까요? 자, 굵은 선 위쪽은 거래량이 직전 3개년도 1분기 평균보다 늘어난 지역들이에요. 금천구, 동작구, 성동구, 서초구, 중구 거래량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주요 지역인 강남, 마포, 송파, 용산구의 거래량은 약 마이너스 20% 정도 내에 감소를 보였습니다. 늘어난 지역도 있고 이렇게 20% 내에서 감소된 지역들, 이거는 거의 이제 평균 범위 안에 있어서 뭐 요 정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지역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지역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범위 지정한 지역들인데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등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강동구는 직전 3개년도 1분기에 30건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22년도 1분기에는 7건 거래가 되어서 거래량이 이제 급감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등은 원래 거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인데 더 없어서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분기 거래량 줄었지만 거래 규모와 평균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4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고가가 없는 지역은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양천구 뿐이고 나머지 구에서는 21년보다 높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핫한 지역이긴 하지만 오늘은 용산구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용산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1, 2위가 이태원동과 한남동이에요. 이태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19년도부터 길을 펴지 못했고 공실률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21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공실률도 안정을 좀 찾고 지금은 임대료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죠. 22년 5월 달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이태원역 인근 대로변에 평당 2.9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생겼어요. 이거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인근 대로변에서 평당 1억 원 정도의 거래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생각하니까 와,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이 거래를 보면서. 자, 이제 이태원 대로변도 3억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 이태원이 3억이다. 다른 더 좋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지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3억 미치면, 이제 매도자는 팔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접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산 22년 1분기 거래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은 서울과 달리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거는 금정구 정도가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늘고 평균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만 22년 1분기의 거래량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지역도 이제 자치구별로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해운대구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18년도 초에 서울에 있는 고객분들이 부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산 지역
그걸 한번 다 돈 적이 있어요. 부산 진구와 해운대 위주로 좀 돌았는데 그때 해운대구에서 검토한 매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평당 5천만 원 정도여서 와, 저희 이제 사무실이 역삼동이어서 역삼동이랑 진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해운대역 인근 대로변에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평당 1억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대지가 32평, 그리고 이제 3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이었어요. 지금 뭐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수익을 노리고 한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해운대구 우동도 뭐 평당 1억 원 정도의 사례들이 찍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투자한 50억 원에 이제 투자하신 분도 이제 2배 정도 올라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인근 유사 사례들이 좀 찍히고 있는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9년도 1분기부터 22년 1분기 1층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19년도 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임대료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해운대와 이태원의 상권은 22년 1분기부터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어도 상권이 살아나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금리 상승분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신고가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 사옥으로 사용하는 매수자들 있잖아요. 지금 다 힘든 건 아니고 또 장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진짜 번창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옥으로 사용하는데 뭐 비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편하기 좋은 지역,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 그냥 바로 사시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 보이는 지역들의 투자도 있고 해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남들에게도 매력 있는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생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문의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